현재 시간 2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가 아니 0.3% 정도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1.11%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구간 눈에 띄는 특징주 어떻게 다뤄봐야 될지 고, 스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힘을 내서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지난주에 성적표 좋았는데 또 한 번 90%의 적중률을 달성하셨네요. 저 남은 한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을까요? 하이브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고를 주셨는데 네. 하이브가 계속 힘을 못 내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 뭐 그때뿐만 아니라 네, 오늘 또 우리가 엔터주 많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실망에 대한 어떤 우려감,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가 눈높이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못한 실적,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하이브에 대한 어떤 노이즈들이 투심을 다시 살리기에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이제 모습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섹터 전체에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제가 이제 한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업별로의 어떤 지금 대응 전략은 조금은 이제 다르게 대해야 할 필요가 저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하락과 오늘의 어떤 조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조금 이제 두렵긴 하겠습니다만, 네. 하반기를 생각했을 때 하반기에 이 보이그룹 아티스트들의 어떤 이 컴백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조금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이브를 포함해서 엔터주 이야기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0가지 종목 100%를 위해 또 달려보겠습니다. 전력 테마주가 좀 핫하다 보니까 대한전선과 삼화전기가 올라왔고요. 실적이 실망스러운 한국전력, 반면에 기대되는 농심과 본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JYP엔터, 바로 이야기 나눠보죠. JYP엔터가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사실 많은 엔터 3사가 뭐 여러 잡음이 있었을 때 JYP엔터의 경우에는 약간 우등생이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들으면서 나름 엔터주 내에서 버텨주는 네. 안정적인 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JYP 엔터는 CEO가 전면에 나서서 JYP 주가 좋다, 네.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의 눈높이가 굉장히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실적을 내왔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동안 주가가 먼저 미리 빠졌는데 여기서 또 빠져? 라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의 어떤 하락은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만약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하이브 노이즈 사태로 인해서 투심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은 게 더 지금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이제 기획사들마다 하반기 컴백 일정들이 조금 다르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어떤 K엔터 같은 경우에는 좋을 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지만 지금 좋지 못한 이야기가 혹은 좋지 못한 주가의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걸그룹들에 대한 한계치가 지금 다다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사실 보이그룹보다는 이제 걸그룹이었거든요. 스타트는 물론 이 BTS가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연이어서 히트를 쳤던 부분은 뭐 블랙핑크라든지 르세라핌이라든지 뉴진스라든지 이러한 그룹들이 이제 차지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이그룹으로의 어떤 이 분위기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실적에 대한 한계는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반기에 이 보이그룹이 컴백하는 기획사들을 좀 보면 대표적으로 JYP도 이 스트레이트키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가격적인 조정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하이브는 BTS 아니냐? 라고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BTS가 하반기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컴백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하이브는 어떤 그룹 아티스트들의 행보라기보단 지금 임원진이라든지 운영진 간의 어떤 갈등의 골이 조금 더 깊어진 상황이라서, 저는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었을 때는 지금의 가격 하락은 JYP 엔터테인먼트에게 우리가 조금은 더 이용을 해볼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12% 넘는 급락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엔터주들이 먼저 하락을 했던 걸 버티고 버티다가 오늘 하루에 다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 구간에
구간에서 저희는 멈출까요? 아니면 향후를 도모해서 요즘 엔터가 상저하고 사이클이래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버텨보거나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 의견 주시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네. 저는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없다면. 없다면.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시다면 네.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바로 2분기 실적의 반등세를 확인하라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JYP 엔터가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기대를 했냐면 지난 4분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본 공연에 대한 이연된 부분, 그것들이 1분기에 녹아들게 되면 시장 컨센을 충분히 충족하고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분기 이연된 것이 포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은 지금의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더 나아지는 어떠한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저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지금의 위치는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지 않는다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유자분들은 2분기 실적 반등세 보고 비중 더 늘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도 볼게요. 알테오젠입니다. 인기검색 상위 올라와 있고요. 제가 오늘 딱 유튜브 채팅방 켜자마자 오전장에 오늘 알테오젠 급락해가지고 내 계좌가 녹았다라고 하소연하신 분을 가장 처음에 먼저 봤어요. 알테오젠 왜 이유 없이 이렇게 밀리는 걸까요? 일단은 알테오젠이 최근까지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네. 우리가 왜 관심을 가졌냐면 팩트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이제 올 초에 2월 달에 나왔던 대규모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온 이슈가 또 뭐가 있었죠?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제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조정을 받은 것과 달리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이 제약바이오 전체의 수급이 굉장히 위축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알테오젠만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미국계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수 의견 리포트도 나왔고, 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제약바이오가 좀 약한 부분은 알테오젠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조금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팩트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 지금 단순히 시기적으로 외면을 하고 있는 것뿐 그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여전히 높이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하락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 펀더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거나 관심 있으셨던 분들도 지금의 가격을 한번 우리가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그동안 올랐던 두 가지 요인이 현재 사라진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냥 단순히 주가가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말고 나는 더 이 종목을 기대해 보겠다. 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장중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DNC 미디어.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에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대거 랭크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게 하루 만에 무슨 일입니까? 일단은 이슈의 연속성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DNC 미디어 그리고 넷마블이 올라온 이유는 정확하게 딱 하나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IP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나 혼자만 레벨업이 지금 사전 예약 다운로드 수부터 시작해서 연일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72개국에서 연속 1위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게임주는 게임주대로 다른 어떤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DNC 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 IP 다음에 또 다른 IP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보다 어떻게 보면 이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조금 깊게 나온 상황이긴 하나 나 혼자만 레벨업이 지금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치를 올해 하반기 DNC 미디어에 좀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이런 하락폭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추세를 좀 지켜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전략을 좀 고민을 하신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나 혼자만 레벨업 IP만 흥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IP에 대한 기대감 저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 웬만하면
최근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게임주들이 네. 예전에는 어떤 소설이라든지 영화를 원작으로 했다면 요새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이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는 공립과 스톱입니까?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DNC 미디어는 일단은 고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연속성이었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또 10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기대되는 농심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삼양식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HD 현대일렉트릭의 차트를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꾸준하고 안정적이에요. 우상향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라면 뭐가 있지? 저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찾다 보니 또 농심이 보였는데 농심은 불닭볶음면은 갖고 있진 않지만 네. 그래도 삼양식품하고 걔를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삼양식품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면 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한전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 후발주자로 움직였지만 네. 충분히 이제 강하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면 브랜드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농심의 이 신라면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렇게 앞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섰고 결국에 그 앞선 선봉장은 결국 국내 매출도 국내 매출이지만 해외 매출에서의 굉장히 높은 어떤 이 성장률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심도 사실 그에 못지않게 국내 매출보다도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도에 이미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지어놓은 부분에서 매출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농심 자체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지금 더 짓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면 원자재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인건비도 좀 너무 비싸서 네. 지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장을 증설한다는 건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요를 확신 있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삼양식품보다 조금 늦게 출발한 농심이지만 저는 조금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음식료주가 이제 방어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실적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 5.22% 현재 구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 분들 경우에는요. 네. 사실 라면은 정부에서 가격을 제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싸게 먹을 수 있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되어버리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고 해외에서는 거의 프리미엄 붙여서 그쵸.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못 구한대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수출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다. 농심 그럼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또요?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네. 방어주의 형식을 띄었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만큼 무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HD 현대일렉트릭이랑 비슷하고 대한전선이랑 비슷하고 그렇다 해서 주가까지 그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길게 봤었을 때는 저는 농심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고요. 저는 여기까지 들었을 때 가장 수상한 종목, 제가 사고 싶은 베스트 종목은 농심으로 네.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후보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실적 기대주 본네예요. 이 본네가 네. 어떻게 보면은 딱 이름만 들어봤을 때 이게 뭐 하는 회사야 싶을 수 있지만 네. 화장품주로도 그쵸.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굉장히 핫한 실리콘2. 네. 그 뒤에 본느도 실적 기대 속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실리콘2가 참 여러 살리네요. 어때요? 일단 본느도 네. 결국엔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로 최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좋은 수익권에서 좋은 결과치를 좀 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저는 최근에 화장품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이 고부가 가치 제품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의 어떤 이 이미지를 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품들은 가격이 조금씩 하락이 되더라도 마진율이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인디 브랜드들은 박리담 형식으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랜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고 화장품주도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경쟁이 더 심화되고 치열해지면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남는 기업이 많아질까? 몇 개의 기업만 저는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저는 화장품주들 조금씩은 기업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조심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쪽보다는
공통적으로 제품, 그러니까 용기를 공급하는 쪽이 마지막까지 또 수혜를 저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느 그래서 오전장에도 많이 올랐고 현재도 상승 유지하고 네.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화장품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 뭐 에스티로더라던가 네. 샤넬 쿠션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제품들이 다 10만 원이 넘어서 안 되겠다고 국내 제품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인디 브랜드도 요즘은 기본 쿠션이 5만 원, 6만 원 하니까 이래서 돈을 많이 버나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본느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일단은 일단은. 저는 화장품주들은 조금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맞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네. 제가 바꿔야 되나요? 아니에요. 네. 본드는 저는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저는 다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어차피 우리는 주가를 트레이딩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윗꼬리가 일단 수요일날 우리나라 휴장이 있어서라고는 하지만 네.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일시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고 수요일 지나면 또 CPI 지표까지 다 나온 상황이라서 조금만 더 수월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략을 좀 수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본느 스톱하겠습니다. 오늘의 윗꼬리가 좀 아쉬웠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주춤할 때 오히려 시장의 해지 역할로 화장품주가 오르니까 CPI 확인하고 나서 또 분위기 바뀔 수 그쵸.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10가지 고스톱 의견 볼까요? 대한전선, 삼화전기, 글로벌 텍스프리, 본느 스톱이고요. 나머지 6개 종목은 고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요? 당연히 농심을 좀 뽑아봐야 되겠죠. 오, 저랑 마음이 통하셨네요. 농심 대박이네요. 일단 실적도 좋고 네.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커질 만한 요소가 있느냐? 거기에도 저는 오케이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증설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언제 사요? 혹은 어디까지 가요?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하죠. 네, 저는 오늘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0만 원 밑으로만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제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일단 수요일날 이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의 종가 아니면 이제 내일 종가까지 이제 보시면서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목표 잡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만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추세 쉽게 안 꺾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손절 라인 40만 원으로 잡아보겠고요. 목표 가격 50만 원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농심을 선택해 봤습니다. 90%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김태성 팀장과 오늘도 알아봤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